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흐름을 오늘 분석하기로 했죠.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퇴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승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증시는 조정 중입니다. 슬라이트 아주 약간 조정 중이라서 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좀 이 분위기상 지금 조정을 보이면 안 되는데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오픈 하이어. 자, 높게 열렸다. 일단 시작은 높게 했어요. 근데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오일이 리트릿 하고 있답니다. 이란 뉴스가 있었다는데요. 어떤 이란 뉴스일까요? Market was helped by unverified report라고 하죠. 검증되지 않은 리포트, 찌라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란 제재 해제에 대한 찌라시가 나와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거 찌라시네라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US Initial Jobless Claim이라고 하면 실업수당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가 올라가면 실업자가 많다는 거겠죠. 예, 근데 잡리스 클레임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왜냐? 보조금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끊었죠, 아예. 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일 프라이스가 아주 그냥 거칠게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벤치마크가 115불까지 갔는데요. 2008년 이후로 거의 뭐 처음이랍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죠. 예전에 100불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꽤 오래전이죠. 언제냐? 15년 전입니다. 15년 만에 100불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급격스러운 물동량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유가가 100불을 넘었으니까 계속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불을 저지선으로 봤어요. 이제 100불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속칭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150불 가니 120불 가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100불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유가가 무슨 100불까지 가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은 해야겠죠. 결과가 보여주고 있지만요. 가스랑 알루미늄이 히트 프레시 레코드 이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겠죠.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일, 위트, 밀까지 올라가고 있죠. 소어라고 하면 막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터모일이라고 하면 뭐 약간 뭐 이거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당탕 콩탕 이런 느낌인데. 자, 캐나다가 레이즈 테리프, 자, 세금을 올린답니다. 관세. 테리프라고 하면 관세죠. 이 테리프란 단어는 우리가 언제 많이 봤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본 단어죠. 예. 러시안 임포트, 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 로켓, 자, 로켓을 보냈답니다. 어디로? 우크라이나로. 그렇게 발목할 만한 내용은 없네요. 잠리스 클레임이 떨어졌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신입니다. 러시아 손절한 MSCI 신흥국 지수가 퇴출된다. 한국에 최대 4조 들어온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 요즘에 경제 기사가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갑자기 뭐 정치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수박 겉만 앓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칼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퀄리티가 많았고 국어적으로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최근은 그런 게 없다. 예, 진짜 왜 기레기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사조인지 뭐 설명이 없어요.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2차 평화회담을 개시했답니다. 내용은 뭐 휴전하자. 그리고 민간인 좀 대피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슬슬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면 이 이슈에 흔들려서 판 사람들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또 한번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아직 몰라요. 원래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전운이 감돌다가 철군하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페이크를 쓰다 그냥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또 역대 최다 확진 예상 24만 명을 넘었다죠. 이건 뭐 예전에 우리 100명, 500명, 1000명 나올 때 막 시장 막 박살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2020년 3월입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24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 11시 영업까지 완화를 한답니다. 이건 제가 위드 코로나를 말씀드렸고 오미크론 그때 뭐 델타 변이 얘기할 때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예. 그거랑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문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대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대선 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대선 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거면 대선을 고려한 거 아닌가요? 러 제재에 에너지 포함된 유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러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100달러 얘기할 때만 해도 아마득했습니다. 40불 50불이었잖아요. 근데 100불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150불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150불까지 간다라는 또 설레발레를 막 치고 있습니다. 애플카에 한국 FC BGA 기판을 탑재한다라는 건데요. 플립칩이죠, 플립칩. 여기 있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건데요. 이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에서 딱 멈췄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신묘한 지수를 집어낸 게 아니고요. 저게 저항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갭 상승이 필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기서 갭을 굉장히 크게 뚫어야 되는데 이거 지수기 때문에 또 갭이 또 그렇게 크게 뚫을 수는 없겠죠. 오늘 증시도 갭을 크게 띄웠어요. 거래량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2,700 후반대 정도까지는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조정 중이죠. 갭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양봉 안에서 놓을 겁니다. 내일 떨어져 봐야 양봉 안에서 끝날 거다. 왜냐? 새로운 악재가 없잖아요. 악재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오늘 상승에는 이 갭까지 다 메우고 간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갭을 메우고 가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나 갑자기 갭을 붕괴하고 내려갈 정도의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MSCI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MSCI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사설 업체가 인덱스를 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 너는 이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거 되게 신뢰할 만한데 싶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저걸 보고 그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업체가 내놓은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I는 간단하게 유사한 걸로 FTSE가 있습니다. 이건 영국인데요. FTSE에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 반대로 MSCI에서는 아직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흥국에 있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선진국에 들어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MSCI도 선진국으로 들어가니 많이 들어갈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건 아직 1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정도고요. MSCI 신흥국 시장 지수를 보시면 뭐 중국이 굉장히 많죠. 신흥국에 중국, 대만, 인도,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12.25%입니다. MSCI 신흥국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가 1.49%란 겁니다. 근데 MSCI 신흥국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했죠, 러시아가. 3월 9일입니다. 지금 5일 남았죠. 3월 9일에 퇴출됩니다. 그러면 이 MSCI라는 포트폴리오를 추정하고 있는 자금들은 러시아를 다 팔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빠졌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명단이 있어요. 그냥 축구 선수 명단이 있습니다. 동네 축구 선수 명단이 있는데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럼 얘는 출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독도 얘를 빼야겠죠. 벤치에서도 빼야겠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49%가 0%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12.25%에서 약 12.4% 정도로 상승이 예상된다. 왜냐? 1.49%가 빠지고 쭉 다른 걸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MSCI를 추정하고 있는 전 세계 자금이 약 2천조 규모라고 합니다. 2,100까지도 가는데요. 추정 규모니까요. 간단하게 2천조로 하겠습니다. 2천조로 하면 0.2%가 올라가면 약 4조인 겁니다. 계산이.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0.2% 정도 오르는데 0.2%를 2천조에 계산을 해보면 4조 정도다. 그럼 한국 시장에 4조 정도의 그냥 아무런 묻지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러시아를 팔았기 때문에 한국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사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요. 왜냐? 이거를 추종해야 되니까요. 자기들이 짜놓은 판이잖아요. MSCI를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자금을 모은 겁니다. 고객들한테. 근데 러시아가 빠지면 그 돈을
뭐 그럼 잘 꿀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기관이 그 판돈을 뭐 주머니에 넣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럼 그걸로 자연스럽게 다른 걸 사야 된다. 골고루 퍼뜨려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왜냐? 추정하는 그 퍼센트만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오닉 스톰을 쓰는 거예요. 사이오닉 스톰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아무튼 골고루 다 펴 바른다. 핫도그에 케찹을 이렇게 펴 바르듯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다 사야 된다. 자,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을 잠깐 본다고 했죠. 이게 현재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자 예탁금의 상승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하늘색을 보시면 돼요. 하늘색 여기 뒤에 있는 요 음영들이 투자자 예탁금 규모입니다. 자, 계속 상승해죠. 코로나 이후에 그냥 스카이로켓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2021년 초반부터는 투자자 예탁금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건 증시에 투입되기 직전의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벤치 멤버인 거죠. 증시에 뛰어들기 위해서 벤치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확신이 없어요. 나 지금 뛰어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이 이 정도인데요. 요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뭐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뭐 증시에 그 들어올 만한 후보들이 많아져야지 포모를 느끼면서 막 사겠죠. 근데 투자자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줄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렇게 원형천정을 그릴 수 있겠죠. 신용도 상승하다가 이번에 하락 때 신용이 좀 털렸고요.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발생했을 거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등할 때 신용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볼 만한 게 공매도 잔고가 여기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하늘색인데 이거 레이저 포인트로 바꿔야겠다. 네. 여기 하늘색인데 공매도 잔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왜냐? 공매도 그때 그 공매도 제한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매도가 쭉 올라가고 있죠. 공매도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기 그 회색 막대기가 공매도입니다. 이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이나? 예, 이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를 다 피드백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폰트를 뭐 두세 배 키우면 되니까요. 일단은 투자자 예탁금은 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지도 않다. 소진되고 있는 모습은 보인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셀트리온 오늘 보기로 했죠.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 뭐라고 했죠? 뭐 당연히 아시겠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바로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잔고죠. 예, 공매도 잔고 여기 하늘색입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 하늘색은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랑 거의 풀리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해야 되니까요. 예, 선행되는 게 대차입니다. 대차 잔고가 상승하면 예, 공매도 잔고도 올라가겠죠. 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건 뭐죠?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매도라고 하면 학을 떼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상환하면 더 이상 공매도를 하지 않고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갚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근데 상환을 하려면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판 주식을 사서 없는 주식을 메워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공매도 상환입니다.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날에 상승했어요. 저 이거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근데 그 이유는 그냥 기술적인 추세고요. 근데 상승이 지속되느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셀트리온에 뚜렷한 이슈는 없어요. 지금 뭐 치료제, 그 다음에 증선이, 뭐 그 분식에게 대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증선이 논의 앞두고 뭐 1% 이상 강세,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은 왜 부는 거다. 그냥 후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흡입형 치료제 3상 앞둔 셀트리온 3% 상승.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괄목할 만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그냥 깨끗하게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다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추세를 지키니까요.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폭락할 만한 일은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폭락을 하잖아요. 증선이가 이상하게 나왔다.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 다시요. 요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요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분시 얘기해 이러면서 막 일로는 못 가지. 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여기가 그 하락 추세의 상단이 비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페일러 스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락이 그냥 극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만 경계하면 된다. 그러면 또 어떤 걸 봐야겠죠? 예, 지지선을 봐야죠. 여기 지지선 형성돼 있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만 보고 있으면 돼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오늘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를 좀 상환했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는 3일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3일 뒤에 한번 더 볼게요. 그때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직 관망하시죠. 예, 아직 모릅니다. 지금 분식에 관한 아주 큰 이슈가 달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굳이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투자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타이밍은 아니다. 예, 새로 완벽히 돌릴 때까지 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FC BGA 기판 탑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에이옵트로 애플카 국내 FC BGA 기판 탑재, 비아트론 애플카 한 FC BGA 기판 탑재. 이 기사 제 또 기레기들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 기사만 보면 기사 제목만 보면 어떻죠? 이옵트론 회사가 애플카 국내 FC BGA 기판 탑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비아트론도 똑같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술 장비 개발 기대감. 그러니까 FC BGA 기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검사기를 만드는 업체다. 비아트론은 애플카 FC BGA 기판 만드는데 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업체도 아니고요. 만드는 업체다 이런 것들입니다. 푸른 매수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좀 몰릴 것 같아요. 이거는 갑자기 그 급격한 테마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아무튼 진짜 기레기 놈들이 진짜